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핫하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인데요.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먼저 차기 정부는 대선 때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정부 때 400만 원 지원금 합쳐서 1000만 원을 맞춰주겠다라고 해놓고 차등해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따라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난리 났죠. 10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네. 대통령 되니까 딴소리 하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또 손실보상 수습에 나서서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주겠다. 라고 좀 소상공인들 320만 명이 좀 달랬지만은 이 말을 제대로 믿는 소상공인들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죠. 무엇보다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으로 일괄적으로 돈을 받은 소상공인들 320만 명과의 약속을, 공약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파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수위 일기 신도시 규제 완화 메시지에 분당 일산 집값이 꿈틀꿈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선거 공약이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 일기 신도시 현재 평균 용적률이 169에서 26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재건축은 수익성이 안 나와. 좀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를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냥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양질의 주택 1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하니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들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 면제 등 사실상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야 하므로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주요 노후단지 용적률을 살펴보면 분당 같은 경우 평균 용적률이 184, 지구 단위 계획상 상한 용적률이 212. 그러니까 분당 있는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이 184%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상 상한 용적률이 212. 그러니까 이건 재건축을 하더라도 크게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 그 용적률에 꽉 맞춰가지고 대부분의 아파트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재건축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를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이렇게 상향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상 상한 용적률 주로 210%를 300이나 500%로 늘려주겠다. 그럼 현재 아파트보다 2배를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확 증가가 되는 거죠. 사업성이 확 증가가 된과 동시에 새로운 신규 주택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어주면 엄청난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기 신도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꿈틀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기 정부 인수위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천천히 중장기 계획을 짜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부동산 시장은 또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아니 2022년 1월 달에는 윤석열 당선인은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택 공급 충분히 하겠다라고 해놓고 2022년 4월 달에는 인수위 대변인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에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속았다, 공약 파기다 등등
여론이 들끓자 다시 2022년 4월 27일 안철수 위원장은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기존 용적률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일시에 사업 추진 시에는 이주 문제 등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죠. 어때요, 여러분? 참 혼란하죠.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 입장은 그렇죠. 1기 신도시 여론과 지방선거의 표를 생각하면 한다고 해야 되겠고, 실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그러니 중장기 국정과제로 가야 되겠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차기 정부의 입장이에요. 실제적으로 중장기 국정과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차기 정부 인수위가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또 생각하면 그러니 갈팡질팡이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요, 1기 신도시랑 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어진 대전 둔산동, 월평동, 탐방동, 만년동, 갈마동의 아파트, 그래요. 이러한 아파트들도 1990년 초, 또 중반에 다 준공되고 다 입주한 아파트들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이런 아파트들도요, 30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아파트들도 대부분 용적률이 180에서 210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들도 공평성의 원칙상 특별법으로 용적률을 1기 신도시는 똑같이 300에서 500%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곳들이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기 신도시는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건설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노태우 정부 때 주택건설 200만 호 건설 속에 1기 신도시가 포함이고 대전 둔산지구가 포함이고 대구 성서가 포함이고 송탄 지상 등등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15개 지구에 무려 411만 평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후 주택 공급 200만 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1990년도 초에 다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기 신도시만 특별법으로 풀어주고 나머지 171만 세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기 신도시만 풀어줄 게 아니라 그 당시 지어진 주택건설 200만 호 계획에 의해서 1기 신도시나 똑같이 지어진 전국 15개 지구에 나머지 200만 호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거 결코 여러분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받았던 소상공인 320만 명, 이처럼 320만 명과의 약속을 좀 안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1기 신도시 약 29만 명을 위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야, 이거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차기 정부는 현명한 방향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